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작년 학계 출산율 0.78명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출산율이 극악인 나라가 없어요. 옆나라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하고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본은 출산율이 1.34명이에요. 자, 일본은 출산율이 1.3이 넘고요. 미국이 1.6이고요. 캐나다는 1.4입니다. 차이가 약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차이 납니다. 중국은 1.28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0.78. 이거 뭔가 심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본은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버블이 깨지기 시작했던 그 1990년대 그때도 출산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떨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1.18명이었어요. 일본은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출산율이 1.18 그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버블이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버블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어요. 이제 버블이 터질 조짐이 보이는데 그때 가면 더 떨어지겠죠.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엄청 낮은데 여기서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올라갈 여지가 없어요. 올라갈 뭔가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기보다 서서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좀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애들이 태어나야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인구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믿을 거는 우리 머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뭐 경제 대국이니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강국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조업으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어난 애들가 적으면 뭐 그만큼 뭐 공장이나 산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사망자는 3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어요.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거기다가 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인율인데 뭐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아서 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한국인 남녀만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혼인율이나 저출산율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해서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대책 마련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돈을 부었지만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만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고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주어졌어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만으로는 답이 없는데 물론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지금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항상 또 부정적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인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출산율이 심각한 데가 우리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서울이라는 도시의 출산율이 가장 최악입니다. 0.59명이에요. 0.59. 좀 약간 역설적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지금 이 0.78도 서울이 엄청나게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살기 좋다면 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다 기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출산율은 정말 좀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전 0.3까지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블까지 터지면 사실 출산율을 올리기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잘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을 보고 억지로 결혼해라, 출산율이 낮으니까 자녀를 어떻게든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에서 뭔가 아무런 어떤 경제적 기반 없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르게 되면 그것도 자녀한테 안 좋기 때문에. 요즘 애들 야같잖아요. 요즘 애들 뭐 조금이라도 뭐 집이 안 좋거나 뭐 좋은 물건 안 하면 왕따 시키거나 뭐 괴롭히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를 기르는 것도 부모의 능력이 좀 중요해요. 애들이 워낙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너희 아빠 어디 다니냐? 너희 집 어디 사냐? 너희 집 몇 평이냐? 이런 거 가지고 애들끼리 줄 세우기를 많이 한대요, 요즘에는. 아무튼 뭐 출산이고 뭐고 간에 일단 각자 앞가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옛날처럼 평범한 것이 제일 힘든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것이 그냥 평범한 거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 낳고 결혼하는 건 평범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소수만 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살아야 평범한 삶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하려면 남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비율이 작잖아요. 전업주부가 더 많습니다. 일하는 그 여자보다 가사노동하는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서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자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되면 안 되죠.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상당한 능력을 갖추는 게 모든 남자가 다 가능한 게 아니죠. 모든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외벌이로 뭐 달에 500씩 번다? 여러분, 모든 남자가 500씩 벌 수 있습니까? 500이면 굉장히 상위권 아니에요? 일단 누구나가 다 그렇게 가정을 일구고 뭐 돈을 벌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건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것도 평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아파트 집값이 비싸잖아요. 아무리 지금 집값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비싼 건 비싼 거야. 거기다가 지금 젊은이들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아.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덜컥 구입했다가 빚더미에 나앉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범함이 왜 평범하지 않게 되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이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보는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배우자도 자기보다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 원하고, 집도 아파트 같은 데 원하고, 뭐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떨 때는 좀 너무 욕심이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뭐 여자분들이 아파트에 이제 자녀 낳고 사는 거 좋다, 뭐 좋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만한 능력을 가져야죠.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남자한테 그만한 능력을 바라는 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는 아파트 월세도 버거운데 정작 결혼할 때 난 아파트 아니면 안 돼, 나는 전업주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되는데, 뭔가 결혼이라는 어떤 그 테이블에 앉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많은 걸 바라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와서 뭐 결혼을 올린다? 출산 올린다? 이거는 뭐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어떤 그런 좀 의식 구조가 좀 되지 않는 한 힘들다고 봐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이 높잖아요. 왜 높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일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살아서 그거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결혼 비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결혼을 할 때 서로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결혼을 해요. 한 3천만 원 정도? 남녀가 3천만 원 정도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거에 막 돈을 안 써요. 결혼식 생략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하는 결혼 문화가 일본 사회에서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단 서로가 이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월세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좁은 집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랑 반대로 결혼에 대한 굉장히 거품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서로가 맘만 좋으면 그냥 어떻게 좀 아껴가면서 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 잡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결혼도 일찍 하고 결혼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대야.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도 아직도 거품 심하고 자꾸 뭔가 남들한테 이제 있어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무리해서 뭐 아파트 들어간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혼인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에 대한 거품을 일본처럼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위로 쭉쭉 올라간 상태에서 한 번에 낮추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지금 젊은 여자들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졌다고 일본처럼 정말 가진 돈 만으로 해가지고 월세 생활하라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일본처럼 가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한참 걸릴 거야. 정말로.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이제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는 분들은 결혼 시장이 탈락이에요. 자기도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뭐 결혼이 될까 말까 하는데 갖추지 않는데 나이만 찾고 이런 분들은 탈락이야. 그 탈락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살게 될 텐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힘들겠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 꽤 많은데. 아무튼 출산율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을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과연 받아들일지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요.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올해 이제 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서울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질 겁니다. 서울은 한 0.4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